한중 사이버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중국인 네티즌들이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인터넷 포털에 들어와서 한글로 글을 쓰고 간다거나 민주주의 사상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최근 한 사건은 정치권도 뜨겁게 달궜는데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팀이 얼마 전 중국과의 8강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속에서 열린 또 다른 한중전은 중국의 수많은 네티즌으로 인해 현재 한국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카카오에서 인수했던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는 클릭 응원이라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이는 경기 직전에 클릭을 하면서 해당 팀에게 응원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중국을 응원한 사람이 2,300만 명으로 무려 한국의 응원 클릭인 210만 명보다 92%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비하하는 댓글을 달며 결국 해당 포털 서비스는 종료되었는데요. 그들은 몽둥이로 찜질해줄 한국 놈들 이라는 뜻인 빵쯔라는 댓글을 주로 달았습니다. 이에 전효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전 국민이 이용 중인 네이버가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내년이 총선인데 다음과 네이버를 저들의 광란의 놀이터로 만들 수는 없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여전히 한국의 체류권을 얻은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국적을 무시하는 수준의 행동 범위로 한국 네티즌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중국의 커뮤니티 중 한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커뮤니티를 공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는 3.1절마다 있는 한국과 일본의 인터넷 전쟁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매년 3.1절에는 일본 최대 커뮤니티인 투채널과 한국 최대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에서 서로 전쟁을 벌이는데요. 그중 가장 크게 벌어진 2010년 3.1절 사이버 전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3월 1일 한국의 DC인사이드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네티즌들과 일본 최대 커뮤니티인 투채널의 네티즌들이 서로 과다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공격을 가한 사이버 테러 사건이자 한일전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안관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주동자가 네이버 테러 대응 연합 카페를 거점으로 공격을 지휘하고 한국 네티즌이 모두 모여 공격한 덕에 2000년대 이후의 사이버 전쟁사에서 대한민국의 장대한 승리로 평가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경인연의 외놈들에게 크게 승리하였다. 라고 해서 일명 경인대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당시 사이버 전쟁은 DC인사이드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한국의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가 참전하면서 DC인사이드뿐만 아닌 웃긴대학, 네이버붐, 다음 아고라, 룰리웹, 오늘의 유머, 아이러브사커, FM4, Y고수 등 많은 한국의 커뮤니티들이 일본의 커뮤니티를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당시 2월 18일 러시아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에 대해 일본의 네티즌들이 심한 고인 모욕과 망언을 한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가 금메달을 얻자 아사다 마오가 진 것에 분노한 일본의 커뮤니티 투채널의 네티즌들이 김연아를 인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잔인한 모욕을 김연아 선수에게 했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죽은 한국인 유학생과 밴쿠버 올림픽에서 우승한 김연아에 대한 모욕과 인신 공격이 계속되자 한국의 모든 커뮤니티에 있는 해커들은 일본의 해커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곧바로 인터넷 전쟁에 들어갔는데요. 눈치를 먼저 챘던 일본 투채널의 일본 해커들은 먼저 한국 커뮤니티에 성공을 퍼부었으나 한국 해커들의 방어로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원래 정상적으로 일본어가 나와야 할 일본의 투채널 커뮤니티는 이러한 화면으로 변해버렸고 결국 당시의 사이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해버려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투채널 메인 화면에 태극기와 한반도의 이미지가 난무했기 때문에 사이트를 폐쇄시켜버린 것이죠.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있던 이러한 사이버 전쟁은 일본인들에게 한국이 해킹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심어주게 되었고 그 뒤로는 일본에서 큰 공격이 오고 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13년간 잊혀져 왔던 사건이 다시 중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다음이 털린 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의 해킹 능력자들은 이에 대한 반격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 한국과의 사이버 대전에 참전했던 한 일본인 네티즌은 이번 중국의 다음 포털 트래픽 공격 사태에 대해 이러한 댓글을 남겼는데요.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 나는 2010년 당시 한국과 사이버 전쟁에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모든 기억들이 생생하게 난다. 아주 충격적인 경험이었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해커톤이라는 대회에 자주 참여하면서 상도 많이 타고 우승도 많이 했던 경력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력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해커들은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들은 해킹과 해킹 방어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는 아직도 분단 국가로 이루어진 한국의 현 상황이 해킹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한국인 해커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준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진행하는 많은 해커톤 경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이것을 알 리가 있나? 현재 다음이라는 한국 포털 사이트에 공격을 진행한 중국인들은 해커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냥 일반인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애초에 다음 포털에 대한 트래픽 공격은 아무런 기술 없이 컴퓨터나 핸드폰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쉬운 공격이었기 때문이다. 누구든 그 서비스에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극은 아주 좋지 않다. 한국의 해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중국의 많은 포털 사이트들의 보안이 뚫릴 것이다. 이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며 분명 인터넷의 운영자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막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행위를 그만둬야만 한다.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한 해커를 자처하는 한 네티즌은 이러한 댓글을 달았는데요.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애초에 일본과 한국의 해킹 기술력을 비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일본은 세계 최악 수준의 해킹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해킹을 방어하는 기술도 없어서 국가 공인 시설이 해킹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들은 아날로그에 미친 민족이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아니다. 결국 해킹 전쟁은 머릿수 싸움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은 해킹 전쟁이 벌어지면 기술력이 더 높은 쪽이 이길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해킹 전쟁도 머릿수가 많은 쪽이 이긴다. 한국은 우리의 상대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 다음을 점령한 것을 보여줬다.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붙어봤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한국의 해커들이 나서지 않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 자기들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애초에 레벨이 안 맞다는 듯이 무시를 하는데 무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여줄 것이다. 우리나라엔 해커가 정말 많고 한국 해커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숫자가 많은 쪽이 어찌되었든 유리하다.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재도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항상 부정해온다. 그들은 인구가 우리보다 터무니없게 적기 때문이다. 이는 항상 후진국과 약한 나라들의 변명이며 어떻게든 중국을 기어오르려고 하는 주제 모르는 국가들의 변명이다. 우리는 이번 사이버 전쟁이 벌어진다면 분명 한국의 대부분의 웹사이트를 짓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을 단 사람은 전혀 해커처럼 보이지 않았는데요. 웃긴 것은 해당 댓글을 단 일본의 해커가 댓글을 지워보겠다고 말하며 몇 분이 지나자마자 해당 중국인의 계정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 일본인 해커는 계정을 방어하는 것은 해킹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해킹 기술인데 그거 하나 못한 것을 보면 이 댓글을 단 중국인이 해커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큰 소리만 치던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 세계는 참 재미있네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뉴스를 가져오고 반응을 번역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